네, 다음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인데요. 이 오실로스코프는 우리말로 뭐 어떻게 해석된 말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이 오실로스코프는 교류 신호 발생기 또는 이게 회로적으로 교류 신호가 발생됐을 때 이걸 시간 축상에서 실제 정지시켜서 화면에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일종의 표시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도 뭐 다양한 종류의 오실로스코프가 존재를 하는데 모든 오실로스코프, 뭐 아날로그형이 됐던 또는 디지털 형태의 스코프가 됐던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 부분은 당연히 표시부고요. 화면 표시부고. 다음에 이제 여기 B 부분은 메뉴 기능입니다. 메뉴.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메뉴 기능 중에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약간 특이한 버튼이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 오토셋입니다. 오토셋이라 불려지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이 다른 거와는 좀 다르게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뜨여져 있고요. 또는 버튼 자체에 약간 색깔이 달리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오토셋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오실로스코프가 아날로그형인지 또는 디지털형인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런 스탑 버튼은 화면을 정지시켜 주는 겁니다. 정지시켜 주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메뉴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C 부분,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C 부분은 이 위에 보시면 버티컬 부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화면상에서 수직 방향에 무언가를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버티컬 컨트롤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옆에 보면 D 부분에 보시면 호리존탈 부분이 있습니다. 호리존탈. 이게 이제 수직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건 수평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과 수평에 관련된, 즉 이러한 내용이 실제 화면상에서 수직과 수평 방향에서 파형이 이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트리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의 프론트 패널을 보면 표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호리존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기능은 장비마다 조금 다르겠죠. 장비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5가지가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 보이는 공통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표시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부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10칸이 있고요. 10칸 있고, 세로 방향으로 8칸이 있습니다. 8칸. 각각 간격은 대략 1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cm 정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2차원적 평면상에서 바로 가로 방향이 수평축이 해당되는 것이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이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전압축이다. 전압, 즉 크기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 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2번, 3번, 4번입니다. 2번, 3번, 4번 위치입니다. 자, 2번, 3번, 4번은 현재 트리거 수직 트리거입니다. 수직 트리거.
수직 트리거. 야, 근데 여기서 트리거라는 관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류는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지가 되어져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정지 화면입니다. 즉 오실로스코프는 교류 신호에다가 이 트리거 신호의 타이밍을 맞춰서 파형을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실로스코프예요. 그래서 이런 수직 트리거 또는 수평 트리거를 통해서 화면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수직 축에 관련된 트리거 부분은 2번, 3번, 4번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되어져 있고 이 동기를 맞출 때 동기를 앞으로 빠르게 맞추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맞추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2번, 3번, 4번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점을 기준으로 해. 여기가 이제 표준 스탠다드인데요. 기준인데 트리거의 기준점인데 이것보다 조금 빠르게 트리거를 잡고 있는 것이죠. 트리거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5번에 해당되는 것이 수평 트리거입니다. 수평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 수평 트리거의 기준점은 여기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그래서 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트리거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평 트리거를 맞추게 되는 거고요. 하시는 거고. 하시면 되겠고.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교류 신호의 기준 레벨입니다. 기준 레벨을 표시한다. 보통 우리가 교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V짜리 교류 신호다. 그러면 시료 전압 100V. 그리고 시료 전압 100V인데 플러스 100V, 마이너스 100V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교류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는 0V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바로 이 지점들이 0V인 지점인데 기준 접지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바로 6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단부 쪽을 보시는데요. 이 10번입니다. 10번은 M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에 이 세로 한 칸입니다. 한 칸. 가로 방향 한 칸의 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당 시간 간격. 가로 방향의 시간 간격을 뜻한다. 이걸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각각 채널 1, 채널 2 옆에 보이시는 이런 수치들은 바로 이제 볼트 디비전이다. 그러니까 세로 방향입니다. 세로 방향의 한 칸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이제 화면의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다른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버티컬 컨트롤 부분입니다. 아날로그가 됐던 디지털이 됐던 간에 공통적이에요. 첫 번째는 버티컬 부분에 보시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은 이 파형을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널 1과 채널 2 메뉴가 각각 채널 1과 채널 2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 기능은 이 채널 1과 2를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이 매스 기능이 있다. 다음에 아까 그 화면상에 세로 방향입니다. 세로 방향의 한 칸의 스케일이 바로 볼트 디비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볼트 디비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 볼트 디비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커넥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커넥터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채널 1과 채널 2의 커넥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부분은 화면상에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서 수직 방향을 조절해 줄 때, 수직 방향을 이제 그 세로 방향의 무언가를 조절할 때 쓰는 것이 버티컬 컨트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평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은 여기도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포지션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포지션 기능이다. 호리존탈 컨트롤 부에서의 포지션은 좌우로 움직인다. 다음 호리존탈 메뉴죠. 그러니까 수평부 메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세트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세트 제로는 뭐냐면 파형을 가운데에다가 멈추게 하는 거죠. 화면 정중앙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파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정중앙에 딱 맞추려고 하는 거 기능이 바로 세트 제로다. 만약에 포지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걸 다시 원 상태로 복구시키고자 할 때 쓰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에 나와져 있는 이 기능은 역시 가로 세로 1cm 이 간격 동안에 바로 이 가로 방향의 한 칸이죠. 한 칸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그려낸 거예요. 다만 구성 요소는 똑같죠.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역시 지금 화면 하단부에 잘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커넥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커넥터 부분인데 이것은 외부 동기를 입력시킬 때 사용되는 그런 터미널 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리거 컨트롤 부분입니다. 트리거 컨트롤 부분은 아까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트리거를 조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아직 트리거에 대한 관점이 좀 어려우시죠? 자, 다음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은 트리거가 잡힌 상태의 웨이브폼을 그려낸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은 트리거가 안 잡혔을 때의 웨이브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안 잡히면, 트리거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상의 파형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트리거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링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던 파형이 중앙에서 딱 정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지를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트리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앞선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벨입니다. 트리거 레벨.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시게 되는 거고요. 트리거 메뉴. 그다음에 이제 세트 50%. 이것은 아까 0%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플러스 50%의 트리거, 또 미니멈 마이너스 50%의 트리거를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로 딱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5%, 여기를 100%, 가운데에 맞추는 것을 세트 5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트리거 컨트롤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 앞에 있던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토셋 기능이 있는 디지털 스코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 트리거 컨트롤을 세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메뉴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 부분에서 보면은 범용 노브, 오토레인지, 세이브 리콜, 메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져 있죠. 특히나 이 버튼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파형을 정지시키고 최적의 화면 상태로 웨이브폼을 화면 표시부에 표시해주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런과 오토셋은 아무리 트리거를 조정하더라도 이 파형이 멈춰지지 않을 때는 순간적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바로 런 스텝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런 스텝 기능.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 등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커서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전화번호나 전류를 측정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용되는 어떤 모드, 그래서 뭐 시간 축상이나 전압 축상의 어떤 디비전을 바꿔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오토셋이나 런 스탑 버튼을 잘 활용하시면 굳이 이런 다양한 기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오실로스코프를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실 때 이건 이제 표시 장치이기 때문에 역시 보정이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정. 프로브 보정인데요. 프로브는 이제 어떤 장치와 회로를 연결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리드 봉이다 또는 이제 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0점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구형파의 경우에 보정이 잘 되어져 있는 형태의 파형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어떤 감쇠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조금 노후화된다든지 보정이 안 맞춰졌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웨이브 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와 같은 보정이 안 된 파형 등을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동 측정입니다. 수동 측정 기능. 수동 측정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다. 자동 측정 기능과 수동 측정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 측정 기능을 수행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파형으로 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뜨고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 값들을 화면상에 직접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건 다른 건 없고요. 일반적인 배율만 잘 잡아주시고 오토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토셋 버튼만 눌러주시면 다른 조정 기능 없이 화면상에 그대로 뜨고 거기에 대한 뭐 주파수라든지 전압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동 측정 기능은 모든 볼트 디비전이나 타임 디비전 또는 트리거 이런 기능 등을 측정자가 직접 하나씩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동 측정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겠죠. 하지만 수동 측정이라 해서 절대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기능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작 순서는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적당하게 이제 볼트 디비전, 그다음 타임 디비전, 그다음에 트리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펴보시면 그래서 볼트 디비전을 크게 한다라는 얘기는 큰 파형을 작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볼트 디비전은 한 칸당 간격이니까 수직 방향의 한 칸당 간격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볼트 디비전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같은 파형이라 할지라도 파형이 작아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볼트 디비전을 작게 한다는 것은 파형을 크게 키우는 거죠. 크게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파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볼트 디비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크게 작게 한다. 볼트 디비전을 작게 한다. 그러면 파형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기는 같지만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임 디비전입니다. 타임 디비전은 역시 이제 가로 방향의 한 칸의 시간 간격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ms이냐 아니면 0.5ms이냐
이거에 따라서 웨이브폼이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요. 좁아지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지된 화면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직접 저랑 같이 이 오실로스코프를 다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설명드렸지만 일단 표시 화면이고요. 표시 화면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베젤 버튼이 있고요. 그 베젤 버튼에 해당되는 라인에 가보시면은 해당 서브 메뉴 등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위쪽에 보시는 부분이 메뉴, 다음 아래 이쪽 부분 이렇게 블럭이 잡혀져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수직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부.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수평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트리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안에 중간에 하나 설명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비의 경우에는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초기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조될 때 처음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초기 조건이죠. 초기 조건으로 세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껐다 키면은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를 껐다 키면은 자동적으로 초기 설정화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지금 제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이 오실로스코프 전용 프로브입니다. 전용 프로브고요. 프로브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홈이 하나 보여 있는데 이 홈이 바로 이제 프로브 보정을 위한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브 보정을 위한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곱하기 1 또는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감색이 기능입니다. 감색이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감색이는 곱하기 10에다가 설정해 놓고 이제 측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1에다가 갖다 놓으면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좀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60MHz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하기 1 곱하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된다. 제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브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오실로스코프 안쪽에도 또 하나가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브 보정부터 좀 진행을 해 볼까요? 프로브가 정상적으로 정상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아 당기시면 이런 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리를 이 프로브 컴페어라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에 이 검정색 아가 클립을 이 밑에 있는 그라운드 접지에다가 놓으신 다음 채널 1과 직접 연결을 해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토셋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파역이 뜨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오실로스코프 내부에 있는 표준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프로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오토셋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구형파가 두 칸, 가로 방향으로는 두 칸에 걸쳐서 한 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로, 그러니까 세로 방향입니다. 세로 방향일 경우에는 두 칸 반에 걸쳐서 파형이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브는 정상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각 부의 기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중앙부 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수평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평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채널 1하고 2.0V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세로 방향의 볼트 디비전이다. 세로 한 칸입니다. 세로 한 칸당 디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압은 지금 현재 2칸 반에 걸쳐서 높낮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볼트에 2칸 반. 그러면 5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앙에 있는 M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있죠. M 500 마이크로세컨.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1이 이제 세로 방향의 한 칸의 스케일이라고 했죠. 이거 M 500 마이크로세컨은 가로 방향의 한 칸입니다. 가로 방향의 한 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 지금 500 마이크로세컨이다. 그러면 2칸에 걸쳐서 한 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00 마이크로세컨의 2배. 그러면 1ms이 되는 것이죠. 1ms. 그러면 1ms에 대한 주파수는 1kHz가 되는 겁니다. 1kHz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토셋 버튼을 눌렀더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대략 나오고 있어요. 첨도치가 얼마? 5.04. 약간 수치가 변화되고 있죠. 다음 주파수 1kHz.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대략적으로 수평, 수직, 그다음 볼트 디비전, 타임 디비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버티컬 메뉴입니다. 버티컬 메뉴. 자, 보실까요? 먼저 버티컬 메뉴의 포지션 기능입니다. 포지션 기능을 조절하면 파형이 위아래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위치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널 1 메뉴입니다. 메뉴를 누르시면 커플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역 제한. 근데 현재는 오프 상태입니다. 대역 제한이 오프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압 눈금은 보통 조정. 그 다음 프로브는 1x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네요. 자,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기에 있는 프로브 배율을 1x입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이 프로브의 감쇄 기능이죠. 감쇄 기능. 이것을 같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10K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10K에다 놓고 프로브를 전압 설정한 다음 감쇄를 10에다가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스코프가 주파수에 대한 대역 제한 없이 60메가를 풀로 스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로 스캔할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풀로 스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프로브 배율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프로브 배율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오실로스코프 자체의 전압 감쇄량, 이 값이 곱하기 1에 가 있을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6MHz 정도로 제한을 받는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파수가 비교적 낮은 신호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이 감쇄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측정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주파수가 비교적 낮을 때는 1x로 놓든 10x로 놓든 이 두 개의 부분을 동일하게만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커플링이라든지 대역 제한, 전압 눈금, 프로브, 그다음에 반전은 위아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전압 위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을 보시면 호리존탈 부분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연결해 놓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도 이제 포지션이 있습니다. 좌우 포지션 이동되죠? 자, 이동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세트 제로를 놓으면 가운데로 자동적으로 가운데 부분에다가 맞춰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리존탈 메뉴에는 주는 시간축, 우리가 확대 범위, 확대 시간축, 트리거 홀드, 그리고 설정 등을 설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앞에서 볼트 디비전과 타임 디비전은 설명하지 안 했는데요. 자, 여기서 타임 디비전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는 현재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했을 때 한 주기가 2칸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주기가 4칸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거죠. 확대해서.
대신에 타임 디비전은 500 마이크론에서 250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주기는 같게 되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고자 할 때는 타임 디비전을 줄여서 파형을 넓혀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트 지비는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 지비는도 한 칸당 5볼트로 놓으면 높낮이는 작아지죠. 반대로 2볼트로 놓으면 두 칸 반에 걸쳐서 높낮이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파형을 좀 더 크고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측하고자 할 때는 타임 디비전이나 볼트 디비전을 비교적 낮은 디비전 값으로 낮춰서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티칼과 호리존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위쪽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매저 기능입니다. 매저 기능. 자, 매저 기능을 살펴보면 배열 메뉴 부분에 채널 1, 채널 2,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측정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주기를 내가 관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채널 1 메뉴 누르시고요. 신호 1, 채널 1이죠. 채널 1 선택하시고 종류 부분을 눌러가면서 주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 신호에 대한 교류 신호에 대한 주기 값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최대 값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점이죠. 꼭대기점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류를 최대로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면 5.04V 나오고 있죠. 0.04V. 다시 주파수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주파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수동 설정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 측정 기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난 잘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오토셋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하단부에 이 파형에 대한 첨두치나 평균치, 주기, 주파수 등이 대략적으로 화면에 자동적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오토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그 측정 값을 화면에 자동 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트리거를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 내부에 있는 신호를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 신호와 내부 신호와 표준 신호가 지금 동기가 딱 맞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리거를 조정해도 파형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약간 조정을 하면 이와 같이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지가 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정지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트리거라는 것을 이용해서 화면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준 신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트리거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실제 펑션과 신호를 연결을 해서 파형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이제 트리거를 통해서 한번 바로 잡아보는 그런 시연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오실로스코프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